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41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크루즈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태는 크루즈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약 일주일 넘게 3,700명에 달하는 크루즈 여행객들과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크루즈선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고 홍콩에서 하선에 확진을 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크루즈선 내 정보 전달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들이 무방비 상태로 약 일주일가량 방치된 것입니다. 그렇게 크루즈선은 다수의 감염자들을 태운 채 일본 앞바다에 정박했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검역당국은 크루즈선 감염 의심자 273명 가운데 171명의 검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4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크루즈선 안에서 61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엔 고령자와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도쿄, 사이타마, 지바, 시즈오카 등 수도권 지역 병원으로 분산해 이송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감염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 감염자로 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자는 기타 항목으로 별도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는 여전히 21명이고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국내 감염자와 합산하지 않기로 세계보건기구는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버렸다며 폭발해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감염대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대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으면 일본의 입장에서 도쿄 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4일간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감염자만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를 뛰어넘었고 3,700명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감염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제 제기를 통해 크루즈선을 기타 항목으로 기재했고 공식적으로 크루즈 감염자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카운트하지 않지만 크루즈선에 탑승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알려진 크루즈선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먼저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감염된 크루즈 안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안전한 곳에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좁은 크루즈 객실에 격리되어 있다 보니 밖에서 오는 도시락을 배급받아 생활하는 감옥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 격리돼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내 감염자 수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일본 정부에서 목숨 걸고 개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은 알지만 응당 정부라면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 일본의 대형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명이 한꺼번에 확인되면서 크루즈 유람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에 대처하는데 허점을 드러내면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람선에서 중간에 내린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은 승객을 즉시 격리하지 않는 등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감염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항해 홍콩과 동남아를 거쳐 이달 3일 일본으로 돌아온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다가 홍콩에서 내린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남은 탑승객을 즉시 객실에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우려가 큰 일부 탑승객에 대한 검사 결과 10명이 감염된 데 이어 10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서 선내 감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일본에서 집단으로 확인된 첫 사례인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승객들은 전날까지 식당과 바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선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유람선의 특성상 내부 감염이 더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승객들이 19일까지 2주 동안 유람선에 더 머물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는 다른 기항제에서 검역을 거쳤음에도 뒤늦게 감염자가 확인돼 유람선 관광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며칠 사이에 여러 나라를 방문해 손님들이 육지에 올라 관광하고 다시 승선한다는 점도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크루즈 유람선은 떠다니는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 불리기도 한다며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 세계인들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일본 크루즈에는 한국인 9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이번에 확진을 받은 20명 가운데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약 3,700명의 탑승객과 승무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탑승했던 75세 남성은 아사히 신문의 현재 상황을 마치 통조림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형 크루즈 유람선의 특성상 배에 탑승한 고객들 다수가 고령자가 많아 혹시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코로나 쇼크로 지난달 23일 이후 11일 만에 문을 연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줄면서 국제 유가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산유국들은 감산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원유 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요. 유가가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달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20% 넘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점점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마트 등 직접 소비 지출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같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시장은 거래액이 벌써 100조를 넘기며 규모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산업부족 개편으로 발생한 전체적인 추세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외부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은 52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니까요.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대치로 상정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셨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걸 염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 국민들의 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 역할이 되어줄 거라는 말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3일에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 대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보건안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95개국 중 종합 9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보건안전지수는 전염병 예방 등 각 나라의 보건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의 방역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우리나라의 격리시설을 소개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방역 시스템이나 격리시설이 후진적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아주 높게 기록되고 있을 만큼 지금 우리 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 언론들에서만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 믿고 따른다면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 여행 같은 건 당연히 당분간이라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크루즈에서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본의 검역 체계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세계보건안전지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순위가 21위거든요. 예방이 42, 탐지가 35위, 대응이 31위로 중요한 분야에서 모두 다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일본 언론들이 지난 3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크루즈가 가고시마를 경유해
25일 홍콩에서 승객 130명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홍콩 보건당국의 검역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릴 때나 크루즈선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검역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배에 타기 전 19일부터요.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선을 했다는 건데요. 20일 전후로 중국 쪽에서는 이미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배에서 내리던 25일 전에는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까지 확진자들이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감염 위험이 알려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크루즈에 탄 인원이 무려 3,500명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10명 정도가 발열 증상을 호소해서 일단 격리를 시키긴 했는데 일본 후생성에서는 승객 중 일부가 발열이나 몸살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승무원을 포함한 승선 인원들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추후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감염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본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나니까 세계 크루즈선사협회에서 크루즈 출발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다녀온 승객과 승무원들의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게 됐네요. 그리고 크루즈선 감염 문제가 일본에서만 일어난 건 아닌데 지난 30일에도 로마 쪽 항구의 기항한 크루즈에서 2명의 중국인들이 고열을 호소하면서 6,000명의 여행객이 이틀 동안 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증상 확인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지난 4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사이를 오가던 크루즈에서 최소 3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 배에는 4,000명 정도의 인원이 타고 있었고 지난달 19일에 광저우를 출발해서 다낭, 하롱베이, 나트랑을 거쳐서 24일에 다시 광저우로 돌아가는 여행 코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우한에서 온 승객 28명을 포함해 허벤성 거주자 108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4,000명 모두 다 격리시킬 수도 없고 배에 그대로 태워둘 수도 없고 더구나 중간 기항지에서 접촉한 인원만 생각을 해봐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탑승객 수천 명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일 동안을 함께 배 안에 머물며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신종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최근엔 중국 여행객들이 크루즈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크루즈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요. 개인 위생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되도록 여행을 자제하는 게 이런 데는 더 좋겠죠. 그리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림픽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중국이 개최권을 얻은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의 개최지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경이 되면서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여자 농구와 여자 축구, 복싱 등 중국에서 예선을 치르려던 종목이 세르비아나 호주, 요르단 등으로 장소를 바꿔서 치러지게 됐으니 경기 일정에 맞춰서 시차나 컨디션 적응을 계획했던 여러 선수단한테도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영국의 BBC에서도 일본이 제대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2016년 리오올림픽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몇몇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쿄올림픽 출전을 결정하는데 마지막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관해서 선진국이라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믿어도 될 만큼 방역 체계나 의학 기술이 뛰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해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서 과학계와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중국 우한에서 일하다 지난달 22일에 귀국해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2차 확진자가요. 의학적으로 완쾌돼 2차례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가 미리미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해 작년 11월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순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불안불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면 다행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 의료기관
쉬운 2곳에 3만 개 정도를 배포를 하는데, 하지만 하루에 3만 명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환자마다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 4,000명 수준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약으로 검사를 하면은 샘플 채취 후부터 3시간이나 6시간 정도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끌시끌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빠르게 진단키트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